미국 사람 중에 유럽 여행하다가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걸? 그러게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니. 저는 최근에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떠난 모처럼의 여행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한국에 가보는 최고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랜 기간 휴가를 내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유럽 대륙에는 매년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을 다녀오고 있으며, 미국과는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것이 많이 있는 유럽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저 또한 아직 유럽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유럽이라는 대륙에 대한 로망과 환상이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래전부터 유럽 여행을 꿈꾸고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에 가득 찼으며,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숙소 예약도 하고요.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럽에 너무 기대하지 말 것, 유럽을 너무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라는 조언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유럽에 가보지 않은 저희는 큰 기대와 큰 환상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서 유럽을 여행한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쁘고 신났습니다. 게다가 한 달이라는 긴 여행 일정을 가지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둘러볼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동선을 짜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이런 고민도 여행객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떠났고, 저희는 먼저 도착한 독일에서 나름대로 쾌적한 여행을 했어요. 사람들은 듣던 대로 친절한 편이었고, 영어가 생각보다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여행의 즐거움을 해치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으니 그 또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자동차를 빌려서 독일의 많은 곳들을 여행도 해보고요. 길게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는 높은 속도로 주행을 해도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럽 여행이라는 로망과 환상을 충족시키며 독일 여행을 다녔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니만큼 주의할 점도 많았고,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독일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후 독일에서 타고 있던 렌트카를 반납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를 즐기고 주변 관광 명소를 즐기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오스트리아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인 체코로 가기 위해서 다시 렌트카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 또한 체코로 가는 렌트카를 예매할 때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렌트한다면 체코 및 동유럽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주의 문구가 있었죠. 때문에 저희는 폭스바겐 자동차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저희의 예약 번호를 말하고 자동차 렌트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서류 작성을 하며 렌트카 직원은 넌지시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봤고, 저희는 체코 및 동유럽권을 여행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렌트카 회사의 직원은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그렇다면 폭스바겐 차를 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주의사항을 그대로 말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그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폭스바겐 차는 고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보유한 폭스바겐 차들은 다들 최신년식이고 세련되어 보여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마 하루 만에 자동차 유리가 부셔지거나 차량 절도까지 당할 수 있다며 말이죠.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유럽이 치안이 나쁘다고 해도, 게다가 치안이 더 나쁜 동유럽이라고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나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항의했지만 그 렌트카 회사 직원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등급을 낮춰서 더 안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을 예약한 저희들의 잘못이라서 차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한참 대화를 해봤지만 저희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 스코다라는 폭스바겐 산하의 보급형 차를 빌려서 체코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동안 지겹도록 들어왔던 유럽에서 흔히 겪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못된 짓에 당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체코로 들어왔고 저희는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한가운데 주차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지품을 챙겨서 내리려고 하자 바로 옆칸에 똑같은 스코다 차를 운행하는 관광객이 주차를 하더군요. 아시아계 사람이었고 저희랑 똑같은 차, 똑같은 색의 스코다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도 관광객이겠구나 싶어서 말을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모델, 똑같은 색상의 스코다 차를 보고 웃고 있었고, 저는 운전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들은 한국 사람이었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유럽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같은 여행객의 입장으로서 도움을 주고받을 게 있으면 공유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 한국인들도 흔쾌하게 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희한테 지금 차 안에 있는 짐을 모조리 트렁크에 넣으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휴게소 한복판에서 차량털이 범죄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냥 두었던 짐인데 그 한국인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동유럽은 치안이 매우 안 좋은 나라이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유럽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은 듯 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차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렌트카 회사에서 폭스바겐을 예약했다가 거절당한 후 저 차량을 받아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한국인 부부는 자기들이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폭스바겐 정도 되는 차량 브랜드만 되어도 외국인들이 많이 타고 따라서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동유럽 국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폭스바겐은 고급차이자 귀중품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타는 차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스코다를 빌렸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즐거운 여행에서 도둑을 맞거나 강도를 마주치는 일을 피해야 하지 않겠냐며 말이죠. 그들은 마치 유럽 여행 경험이 여러 번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유럽 여행을 처음 와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가진 정보력이 놀라웠고 그들은 사전에 충분히 유럽 여행에 대한 후기들을 많이 보고 정보들도 많이 찾아봤다며 뭔가 저희보다 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보에 민감하고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철저하게 잘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는 재미있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만나본 이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가 모르는 유럽 여행에 대한 팁을 많이 알려줬어요.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가보지는 않은 곳이지만 다른 한국 사람들의 경험담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과 여행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다가 나중에 벨기에에서의 체류 기간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여행지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는 행운을 기대하며 그렇게 짧았던 식사 자리가 끝나고 똑같은 모델, 똑같은 색상의 각자의 차를 타고 각자의 여행지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커플, 연우와 세영에게서 알게 된 정보들로 조금 더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우연이라도 만나자며 헤어지는 게 아니라 벨기에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며 약속이라도 할 걸 그랬다며 아쉬운 마음마저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유럽 전역을 돌며 결국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시내를 구경하며 혹시라도 그 한국인들이 이곳에 있을지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다녔지만 결국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길에서 만난다는 게 쉽지 않기도 했으니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쉽기는 했습니다. 결국 벨기에 관광을 마치고 이곳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비싼 돈을 들여서 기차 예매를 했고요. 정해진 플랫폼에서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일찍 왔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알려준 팁들 덕분에 유럽에서 기차를 탈 때마다 늘 긴장을 해야 했고 덕분에 기차를 놓치는 일이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도착 2분 전에 다른 플랫폼으로 변경된다던가 몇 분 일찍 출발을 해버린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는 한다는 팁을 받았고 그 일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잔뜩 긴장한 채로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옆 플랫폼으로 넘어갈 생각으로 계단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탈 없이 정시에 기차가 잘 도착했고 저희는 그 기차에 타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갑자기 혹시 파리로 가나요? 라는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연우가 저희 뒤쪽에 있었고 저희는 반가움의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파리에 가냐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했고 그럼 뛰어요 라는 말과 함께 연우는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연우를 따라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저는 연우를 따라 미친 듯이 뛰어가며 우리가 타려는 기차가 그곳에 있음을 감지했고 역시나 그곳에 저희가 예매했던 기차가 있었어요. 아무런 안내도 아무런 표시도 없이 아주 조용히 그곳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표에 적혀있는 플랫폼과 그 시간에는 다른 열차가 들어와 있던 것이고 저희는 하마터면 열차를 잘못 탈 뻔했습니다. 열차 안에는 세영도 있었으며
이들은 저희가 벨기에에서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떠날 거라는 계획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예정보다 빨리 벨기에를 떠나는 일정으로 변경을 했고 파리로 가는 티켓을 예매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플랫폼이 바뀌는 일이 생겼고 혹시나 해서 세영이 연우에게 그 플랫폼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혹시라도 저희가 그곳에서 다른 열차를 타고 있을까 봐요. 혹시나 했던 우려는 맞았으며 저희는 연우와 세영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연우와 세영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고 저희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유럽에서는 너무나 자주 일어났고 그때마다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은 저희였으니까 말이죠. 연우는 요즘 유럽도 한국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보겠다며 기차나 지하철 역사에 있는 승객들에 대한 안내는 소홀히 하고 인터넷으로 성의 없게 공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관련된 어플을 받아야 하며 찾아보기 쉽지 않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대 문명을 빨리 적용하고 있다는 듯한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며 이런 행동을 한다고 말이죠.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들은 넘쳐났고 하지만 현지인들은 일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원래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 존재하는 탈 것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그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바뀐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이죠. 이건 현대 문명이 아니라 정말 원시체계 같았다고 할까요? 오랜만에 만난 연우랑 세영과 함께 그동안의 여행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편안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유럽 여행은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희도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소통도 어려웠으며 관광객 입장에서 중요한 약속들을 쉽게 어기는 경향이 강했고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너무나 피곤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유럽 여행은 평생 한 번이면 됐다며 다시 안 가봐도 될 거라는 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한 번 가봤으니 만족했다는 뜻인가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알고 보면 이런 깊은 뜻이 있던 것이에요. 저희는 각자 미국과 한국에서 왔는데 서로 유럽에서 똑같은 수준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바라보는 유럽은 매우 한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유럽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을 여행하게 된다면 지금 유럽에서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연우와 세영은 마치 자존심이 상한다며 한국을 유럽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굉장한 신뢰가 된다며 말이죠. 유럽이 땅이 넓고 나라가 많은 만큼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유적지, 게다가 멋진 경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만든 시스템은 21세기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불편한 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했습니다. 게다가 국경 없는 유럽 대륙이라며 마치 모든 것이 공유되고 모든 것이 통용되는 유럽은 다른 대륙은 하지 못하는 시스템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듯이 말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모든 유럽 국가들은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쉽게 국경을 넘어왔군요. 이제 그 국경을 넘었으니 이제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적응해야죠? 적응 못하겠다고요? 그건 당신 사정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난잡한 시스템들도 힘들었고요. 기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한 번 연우와 세영을 만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글을 쓰고 있고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최고였으며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첨단 기술의 집약체 같았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한국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꼼꼼했으며 관광객을 불편하지 않게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한 모든 시스템과 인프라가 훌륭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럽에서의 불편함을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여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럽에 한 번 가봤으니 됐고 다음에는 무조건 한국 여행을 다시 오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을 떠나며 속 시원한 마음이 들었다면 한국을 떠나는 지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유럽 여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글을 읽어보시고 신중한 결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